솔직히 내가 처음 이걸 깨달았을 때 진짜 머리가 좀 멍했어. 모든 게 괜찮다고 믿고 있었거든. 아니, 어쩌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있었는지도 몰라. 우린 여전히 연락했고, 만나면 웃었고, 같이 밥도 먹었어.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 근데 이상했어. 설명할 수는 없는데, 공기 중에 뭔가 차갑고 어색한 기류가 흐르는 느낌. 마치 화창한 날인데 나 혼자만 소나기를 맞는 기분이랄까. 분명히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그 느낌. 겪어본 사람만 알 거야. 그 이상함의 정체가 뭔지 그때는 몰랐어.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그건 바로 그녀가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였어. 단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뿐이야. 이게 남자들을 가장 미치게 만드는 지점이야. 싸운 것도 아니고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관계의 온도가 서서히 식어가는 걸 온몸으로 느끼는 그 순간 말이야.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대부분의 여자들은 관계의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나 이제 너 안 좋아해 혹은 우리 헤어지자 같은 직접적인 표지판을 세우지 않아. 그건 남자들의 방식이지. 여자들은 달라. 그들은 말 대신 행동으로, 분위기로, 침묵으로 보여줘. 근데 그 신호들이 너무나 은근하고 미묘해서 마치 안개처럼 다가와서 남자들은 잘 알아채지 못해. 아니, 어쩌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 필사적으로 모른 척하는 걸지도 모르지. 나도 그랬으니까. 요즘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내가 좀 더 잘해주면, 더 헌신하면 예전으로 돌아올 거야. 이런 희망 섞인 자기 합리화의 늪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거야. 하지만 형제들, 이건 냉정하게 들어야 해. 그건 희망이 아니라 착각이야.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거야. 너 없이도 괜찮다는, 어쩌면 너 없는 편이 더 낫겠다는 결정을. 예전에 정말 친한 친구 놈이랑 술 마시면서 답답한 마음에 이런 내 상황을 털어놓은 적이 있어. 한참을 듣고 있던 그 친구가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 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익숙함이지. 네가 붙잡고 있는 건 지금의 그녀가 아니라 좋았던 시절의 추억일 뿐이야. 정신 차려. 이미 마음 떠난 거야. 그 말이 망치처럼 머리를 때렸지. 충격이었지만 부정할 수가 없었어. 그게 진실이었으니까. 여자들은 마음이 식었을 때 소리치며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발소리도 없이 멀어져. 네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조금씩 뒷걸음질 치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저 멀리 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매달리잖아? 그럼 너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네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은 의미 없이 타버리게 돼.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야. 나처럼 헛된 희망에 너 자신을 불태우지 말고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채고 너 스스로를 지키라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신호부터 얘기해보자. 이건 진짜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건데 바로 온기가 사라지는 거야. 말 그대로 그녀의 천이 더 이상 너한테 느껴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예전에는 길을 걸을 때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추운 날이면 네 외투 주머니에 자기 손을 쏙 집어넣고 소파에 앉으면 괜히 네 허벅지에 손을 올리거나 어깨에 머리를 기댔잖아. 그게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언어였어. 근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게 과거형이 되어버린 걸 깨닫게 돼. 네가 먼저 손을 잡으려고 하면 갑자기 핸드백 끈을 고쳐 맨다거나 아, 나 손에 땀나서 하면서 슬쩍 손을 빼. 심지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척하면서 네 손길을 피하기도 하지.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야. 이건 몸이 보내는 명백한 거절의 신호, 즉 스킨십 회피라는 거야. 근데 진짜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 게 뭔지 알아? 이런 신체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겉으로는 모든 게 멀쩡해 보인다는 거지. 여전히 주말에 영화도 보고 맛집 가서 밥도 먹고 일상적인 대화도 나눠. 그러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야. 어라?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우리 아직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희망과 의심 사이에서 길을 잃고 착각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지.
하지만 그건 그냥 오랫동안 해왔던 익숙함이라는 관성일 뿐이야. 감정이 동반되지 않은 껍데기만 남은 루틴 같은 거라고. 관계라는 연극은 계속되고 있는데 배우의 마음은 이미 무대 뒤로 떠나버린 상태랄까.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채는 게 너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이야. 이건 단순히 기분이나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더 깊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영역이야. 한번 생각해봐. 여자가 남자한테 마음이 있을 땐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어떻게든 그 사람 옆에 딱 붙어 있고 싶어 해. 그게 바로 감정의 중력이거든.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 하는 거야. 피곤한 와중에도 네 어깨에 머리를 기대거나 무심코 네 손을 꽉 잡고 있는 그 모든 행동들. 그게 바로 내 마음은 아직 네 곁에 있어 라고 말하는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신호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몸이 너를 향해 닫히기 시작했다면 그건 그녀의 마음이 이미 절반쯤 떠났다는 뜻이야. 이게 진짜 잔인하게 들릴지 몰라도 가장 정확한 현실이지.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바로 여기서 최악의 실수를 저질러. 물론 나도 그랬고. 요즘 스트레스가 많나 보네. 어디 몸이 안 좋은가? 이런 식으로 그녀를 위한 핑계를 만들어주지. 하지만 그건 배려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진실을 외면하려는 비겁한 자기 방어일 뿐이야. 진실을 마주하기 싫으니까 우린 정반대의 행동을 해. 더 다가가고 더 스킨십을 시도하고 예전처럼 안아보려고 하지.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더 차갑게 멀어져. 왜일까? 네 행동이 더 이상 따뜻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성가신 압박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야. 이미 굳게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고 덜컹거리는 것처럼 네가 다가갈수록 그녀는 더 강하게 문을 걸어 잠그는 거지. 그때 깨달았어. 스킨십은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 관계의 심장 박동 같은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박동이 멈췄을 때 억지로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해봤자 이미 늦은 거야.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게 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야. 몸의 온기가 사라지면 그 다음으로 차가워지는 건 어딜까? 바로 24시간 내 손에 들려있는 그 작은 스크린이야. 두 번째 신호는 바로 연락의 온도가 꽁꽁 얼어붙는다는 거지. 예전에는 탁구처럼 핑퐁, 신나게 오가던 카톡 대화가 어느 순간부터 너 혼자 벽에다 대고 공을 던지는 것처럼 변해버려. 대화창을 한번 쭉 올려봐. 점점 너만 질문을 던지고 너만 먼저 말을 걸고 있지는 않아? 답장은 점점 느려지고 그 내용은 점점 짧아져. 그래. 감정은 모두 증발해버리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단어들만 돌아오지. 예전에는 문장 끝에 항상 붙어있던 하트 이모티콘, 너만 보면 웃음이 난다며 보내주던 귀여운 짤들 다 어디로 갔을까? 마치 연인이 아니라 직장 동료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것처럼 딱딱하고 건조한 텍스트만 남아있게 돼. 그리고 남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스스로를 파괴하는 분석가가 되기 시작해. 내가 어제 그 말을 해서 기분이 상했나? 혹시 내가 너무 집착하는 것처럼 보였나? 다른 남자가 생긴 건가? 네가 보낸 메시지를 수십 번 다시 읽어보고 그녀의 짧은 답장 속에서 숨은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지. 하지만 형제들, 진실은 훨씬 더 단순하고 잔인해. 네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야. 그냥 너에 대한 관심이, 너라는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사라진 거야. 더 이상 네 하루가 궁금하지도 네 감정을 공유하고 싶지도 않은 거지. 사랑의 언어가 오가던 그 따뜻했던 대화창이 어느새 너의 불안과 집착을 확인하는 차가운 거울이 되어버린 순간, 그게 바로 두 번째 신호야. 그래, 처음엔 그게 단순한 컨디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오늘은 유난히 피곤했나 보다. 요즘 일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 스스로가 그녀의 최고의 변호사가 되어주는 거야. 왜냐고? 그게 편하니까. 차가운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훨씬 덜 아프니까. 근데 네 가슴 한구석에서 느껴지는 그 쎄한 느낌, 그건 속일 수 없을걸. 이건 무언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네 본능이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걸 말이야. 한번 솔직하게 떠올려봐.
그녀가 너에게 푹 빠져 있을 때 어땠는지. 그때는 아무리 바빠도 답장 하나에 애정이 뚝뚝 묻어났어. 회식 중에 화장실 간다면서 몰래 톡 보내고, 친구들이랑 노는 와중에도 내 생각나서라며 메시지를 남기던 사람이었잖아. 그때는 네가 묻지 않아도 자기의 모든 걸 공유하고 싶어 안달이었지. 근데 지금은 그건 바쁜 게 아니야. 그냥 네가 더 이상 그녀 세상에 최우선 순위가 아니게 된 거야. 이게 하루, 이틀이면 컨디션 문제일 수 있어. 하지만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계속된다면 그건 더 이상 컨디션이 아니야. 그건 패턴이야. 감정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차갑고 의무적인 패턴. 이게 사람을 진짜 미치게 만드는 거야. 뭘 잘못했는지도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는데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우리 사이에 생긴 느낌. 그래서 넌 네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게 돼. 내가 혹시 부담스러운 말을 했나? 별것도 아닌 문장에서 오만 가지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지. 바로 그 순간부터 넌 그녀의 연인이 아니라 그녀의 기분을 살피는 감정 노동자가 되어가는 거야. 그 건조한 텍스트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야. 그건 너를 향한 그녀의 마음의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야. 그리고 그 온도가 영하를 가리키고 있다면 이제 그만 현실을 인정할 용기를 내야 해. 솔직히 말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관계에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건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나 혼자 하는 공연 같다는 느낌. 난 계속해서 다음 데이트 장소를 검색하고 대화가 끊기지 않게 새로운 주제를 던지고 그녀가 조금이라도 웃을까 싶어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고 애쓰는데 그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팔짱을 낀 채 지켜만 보는 관객 같았어. 딱히 거절하지도 않고 반응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뭐랄까,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을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느낌. 내가 쏟아붓는 에너지 위에서 편안하게 쉬고만 있는 거지. 처음엔 나도 그걸 사랑의 노력이라고 착각했어. 내가 이렇게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그녀도 다시 마음을 열겠지. 내 꾸준함이 결국엔 통할 거야. 이런 바보 같은 희망으로 계속해서 나를 채찍질한 거야. 하지만 이제는 알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감정적 자기 파괴였다는 걸. 상대방이 아무런 에너지를 내보내지 않는데도 나 혼자 계속 다가가는 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아. 결국 나만 완전히 소진되고 말라 비틀어지는 거지. 진짜 건강한 관계는 시소와 같아. 서로 무게를 실어주며 균형을 맞춰야 해. 한쪽만 계속 발을 구르면 다른 한쪽은 편안하게 하늘에 떠 있겠지만 발을 구르는 쪽은 결국 지쳐서 나가떨어지게 된다고. 네가 지금 관계의 모든 동력을 혼자 만들어내고 있다면 약속을 잡는 것도, 대화를 이끄는 것도,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전부 너의 몫이라면 그건 더 이상 함께 걷는 게 아니야. 그건 네가 그녀를 등에 업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고 있는 것과 같아. 그리고 그게 얼마나 너를 갉아먹는 일인지 너는 곧 깨닫게 될 거야. 이게 진짜 지독한 아이러니야. 내가 더 잘하려고, 더 다가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녀는 신기하게도 나를 덜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어. 왜일까? 답은 간단해. 내가 너무 쉬워졌기 때문이야. 내가 모든 걸 다 해주니까 그녀는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어진 거지.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왜 한정판 운동화를 사려고 밤새 줄을 서고, 이게 진짜 웃기고 슬픈 반전인데 내가 관계를 살리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녀의 눈에 비친 내 매력은 더 빨리 죽어가고 있었어. 내가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다정하게 대하고 더 헌신적으로 행동할수록 그녀는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났지. 왜 그랬을까? 그건 바로 내가 너무 예약하기 힘든 식당에 더 가고 싶어 할까? 그건 바로 희소성 때문이야. 예측 가능하고 쉬운 남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야. 내가 모든 걸 다 해주니까 그녀는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건 인간의 본능이라고. 근데 난 정구디 노력할 필요가 없어진 거야.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약속 잡고, 내가 먼저 화해하자고 손을 내미니까. 그녀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모든 게 해결되는 너무 반대로 행동했어.
나는 나 자신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편의점처럼 나도 편한 존재가 된 거지. 근데 형제들, 연애에서 편안함이 설렘을 완전히 잡아먹는 순간 그 관계는 심장이 멎은 거나 다름없 만들어버렸어. 언제든 그녀가 원하면 내 시간, 내 감정, 내 노력을 꺼내 쓸 수 있는 존재로. 매력이라는 건 나는 너 없이도 괜찮지만 너와 함께하면 더 행복해라는 자신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거든. 너무 쉽게 감에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보여준 건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내가 뭐든지 다 할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에는 절대 감사함이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해.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게라는 절박함이었지.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불안감의 표현이었고 바로 그게 매력을 죽이는 가장 확실한 독약이었던 거야. 이걸 깨닫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 내가 했던 그 모든 노력이 사실은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끝나는 것에 대한 내 두려움 때문 보면 내가 했던 그 모든 노력은 사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독한 불안이었어.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워서 했던 행동이었다는 걸. 나는 지금 눈앞에 그녀를 사랑했던 게 아니야.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그들이었던 거지. 그녀는 아마 본능적으로 느꼈을 거야. 내 눈빛에 서린 자신감이 아니라 거절당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애원을. 여자는 자신감 넘치는 남자의 리드에 끌 기억. 그때 그녀가 나를 보며 웃어주던 모습, 그 달콤했던 감정에 활리는 거지. 불안에 떠는 남자의 구걸에 매력을 느끼지 않아. 내가 바로 그 매력 없는 상을 붙잡고 있었을 뿐이지. 지금의 그녀는 이미 변했는데도 나는 계속 과거의 그녀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야. 내 손으로 직접. 그때서야 깨달았어.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건 지금의 그녀가 아니라 예전에 나를 사랑해주던 그녀의 모습, 그에게 말을 걸고 있었던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 혼자가 되기 싫은 내 외로움과 달콤했던 과거의 환영이었다는 걸. 그 환영에 매달려 지금 눈앞에서 차갑게 식불안이 만들어낸 집착이었을 뿐이야. 사랑이라는 집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금이 가는 곳이 어딘지 알아? 화려한 외벽도 예쁜 가구도 아니야. 바로 그 집을 떠받치는 가장 깊고 단단한 기초, 존중이라는 기둥이야. 스킨십이 줄고 연락이 뜸해지고 나 혼자 애쓰는 것 같은 느낌. 그 모든 신호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이게 나와. 네 번째 신호, 바로 너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다는 것. 이건 싸움처럼 명확하게 오지 않아. 아주 사소한 말투, 무심한 표정에서부터 서서히 스며들지. 예전에는 네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오빠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던 그녀였지. 근데 이제는 네가 진지하게 의견을 말해도 중간에 말을 싹둑 자르거나 에이, 그건 네 생각이고라며 가볍게 묵살해버려. 심지어 네가 하루 동안 있었던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 다들 그 정도는 힘들어라며 내 감정 자체를 하찮게 만들어버리지.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너의 생각, 너의 감정, 너의 존재 자체가 더 이상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느낌. 그녀의 세상에서 너라는 사람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는 증거야. 사소한 농담처럼 던지는 말들 속에도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어. 넌 맨날 그런 식이야.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런 말들에 네가 멋쩍게 웃어넘기는 순간 넌 그녀에게 나를 이렇게 대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해주는 셈이야. 존중이 사라진 관계에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봤자 그건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거랑 똑같아. 밑에서 다 새어 나가버리지. 그녀가 더 이상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그녀의 마음속에서 너는 이미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뜻이야. 그저 익숙해서 곁에 두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 거지. 그리고 그 어떤 신호보다도 이게 가장 아프고 가장 명백한 이별의 신호야. 그리고 여기서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바로 이거야. 사랑하니까 참는 거야. 내가 더 이해해주면 괜찮아지겠지.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해심이나 인내심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하며 스스로를 위로해. 근데 정신 차리고 똑바로 봐야 해. 그건 이해가 아니라 회피고 배려가 아니라 포기야. 너 자신을 존중하는 걸 포기하는 거라고. 내가 침묵하고 내가 괜찮은 척 웃어넘길수록 그녀는 내가 정말로 괜찮다고 착각하게 돼. 그리고 그 착각은 결국 너를 무시하는 습관으로 굳어지지. 이걸 가능하게 만든 건 그녀 혼자만이 아니었어. 바로 나 자신도 그 변화를 암묵적으로 허락했기 때문이야. 힘든가 보다, 오늘따라 예민하네 하면서 그냥 넘어간 수많은 순간들. 그 순간들이 모여서 결국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처음에 그녀가 내 의견을 물어봤을 때가 기억나? 오빠 생각은 어때? 라고. 근데 지금은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아, 됐어. 한마디로 모든 대화를 정리해버리잖아. 그 차이가 바로 존중이 무너졌다는 증거야.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넌 존중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해. 네가 계속 침묵하면 그건 인내가 아니라 너의 자존감이 서서히 붕괴되는 과정일 뿐이야. 네가 계속 괜찮다고 말하면 어느새 관계의 저울 위에서 너의 기준은 사라지고 그녀의 기준만이 남게 될 거야. 존중은 선택사항이 아니야. 그건 관계라는 집의 기둥이고 뼈대야. 그게 없는데 아무리 예쁜 말로 벽지를 바르고 비싼 가구를 들여놔도 그 집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 그리고 그 텅 빈 껍데기 안에서 넌 점점 너 자신을 잃어가게 될 거야. 존중이 사라졌다면 그걸 되돌려 놓으려고 애쓰지 마. 그건 싸움이나 설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존중은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하는 태도거든. 그녀가 너를 존중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대응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것뿐이야. 자, 5번째 신호다. 이건 정말 많은 남자들이 마지막까지 애써 외면하는 가장 흔하고도 비겁한 신호야. 바로 그녀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처음엔 나도 순진하게 믿었어. 누구나 살면서 정신없이 바쁠 때가 있잖아. 나도 프로젝트 마감일 다가오면 친구들 연락도 잘 못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녀가 요즘 너무 정신없어 라고 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하고 이해했지. 근데 문제는 그 바쁜 시기가 끝나지를 않는다는 거야. 매번 이유는 달라. 오늘은 야근 때문에, 다음 주는 친구 약속 때문에, 그 다음 주는 가족 행사 때문에. 그렇게 그녀의 캘린더는 온갖 약속으로 빽빽하게 채워지는데 신기하게도 그 안에 나를 위한 자리는 단 한 칸도 남아있지 않게 돼. 이쯤 되면 이건 그냥 바쁜 게 아니야. 그건 바쁜 척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너를 피하기 위한 핑계야. 여기서 내가 뼈저리게 깨달은 진실이 하나 있어. 사람은 정말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시간이 없어도 어떻게든 만들어내. 반대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겐 시간이 남아도라도 핑계를 만들어내지. 하루 종일 회의에 시달린 날이라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오늘 하루 어땠어? 이 한마디 보낼 10초가 없을까? 없어. 없는 게 아니라 그 10초의 에너지를 너에게 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거야. 바쁘다는 말은 관계에서 가장 예의 바른 형태의 거절이야. 싸우지도 않고 상처 주는 말도 없이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도 않으면서 조용히 관계를 질식시키는 가장 세련된 방법이지. 그녀는 더 이상 너와의 시간을 기쁨이나 휴식으로 느끼지 않아. 오히려 감정을 소모해야 하는 또 다른 일처럼 느끼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피하는 거지. 그녀가 정말 바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시간은 그녀의 인생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온몸으로 그녀의 스케줄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 사랑해, 보고 싶어, 네가 최고야. 하지만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지. 바로 시간이야. 사람은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는 자원인 시간을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쓰게 되어 있거든.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봐. 너한테는 피곤해서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 라고 말했던 그녀가 그날 저녁 친구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는 세상 가장 밝은 얼굴로 웃고 있지는 않았어? 너와의 주말 약속은
다음 주로 미루자고 했던 그녀가 갑자기 생긴 동호회 모임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지는 않아? 이게 무슨 뜻일까? 그녀가 널 속이는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야. 이건 그보다 더 슬픈 진실이지. 그녀는 더 이상 너와의 만남에서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뜻이야. 너와의 시간이 즐거운 보상이 아니라 마지못해 해치워야 하는 숙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너는 좋은 남자친구가 되기 위해 애써 그녀를 이해하려고 하지. 그래, 친구들이랑 만나서 스트레스도 풀어야지. 새로운 취미 생활도 존중해줘야지. 하지만 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잖아. 이건 존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녀의 삶이라는 시간표에서 네가 점점 뒤로, 더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걸.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말 저녁은 우리의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 시간은 다른 약속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남은 짜투리 시간으로 전락해버렸지. 결국 중요한 건 이거야. 그녀가 뭐라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시간을 어디에 그리고 누구와 쓰고 있는지를 봐야 해. 그게 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성적표야. 그녀의 말이 아니라 그녀의 시간표를 믿어. 시간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이건 아마 모든 신호들 중에 가장 가슴을 후벼 파는 장면일 거야. 6번째 신호. 네가 앉아있는 바로 그 앞에서 예전에는 오직 너에게만 보여주던 그 환한 웃음, 그 살아있는 표정을 다른 남자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여줄 때, 너랑 있을 때는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 액정만 들여다보던 그녀가 다른 사람의 별거 아닌 농담 한마디에 자지러지듯 웃는 걸 볼 때,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거지. 아, 그녀의 감정을 비추던 스포트라이트가 더 이상 나를 향하고 있지 않구나. 처음엔 질투라고 생각하지.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냥 친구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네 심장이 먼저 알아.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야. 그건 현실이 네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과 같아. 그녀는 더 이상 네 기분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네가 이 장면을 보고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가장 잔인한 증거야. 진심으로 널 사랑하고 존중하는 여자는 본능적으로 관계에 울타리를 쳐. 다른 남자에게 쌀쌀맞게 군다는 뜻이 아니야. 다른 남자 앞에서 내 남자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 자체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건 배려고, 그게 바로 사랑의 증거지. 근데 지금 넌 어때? 넌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야. 그저 그녀와 다른 남자가 웃고 떠드는 연극을 무대 아래에서 지켜보는 관객이 된 기분이지. 무슨 말을 할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없어. 그랬다간 쿨하지 못하고 집착하는 쪼잔한 남자가 될 뿐이니까. 그래서 넌 또다시 속으로 사귀며 더 잘하려고 애쓰게 돼. 내가 더 재밌게 해줘야 하는데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 하지만 그건 네 탓이 아니야. 그녀의 마음이 이미 너라는 항구를 떠나 다른 섬을 향해 돛을 올렸을 뿐이야. 이건 경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네가 이미 그녀의 세상의 중심에서 완전히 밀려났다는 가장 명확하고 고통스러운 통보야. 사라진 스킨십, 차가워진 연락, 나 홀로 애쓰는 관계, 무너진 존중, 늘 바쁘다는 핑계, 그리고 다른 남자를 향하는 그녀의 웃음.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어떤 그림이 보이나? 그래, 마주하고 싶지 않은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진실이 보이지. 우리는 이걸 애써 외면해. 설마 아닐 거야 라는 주문을 외우면서. 왜? 그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믿었던 사랑이라는 세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가장 달콤한 독을 스스로에게 주사하기 시작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그녀가 지금 힘든 시기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형제들, 정신 차려야 해. 그건 희망이 아니라 너를 서서히 죽이는 희망 고문일 뿐이야. 그 희망에 매달리는 동안 너의 자존감은 좀먹고 너의 시간은 불타고 너의 감정은 재가 되어버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
너를 아프게 하는 건 그녀가 변했다는 사실이 아니야. 너를 진짜 아프게 하는 건 네가 아직도 그 자리에 미련하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야. 이미 텅 비어버린 집에 혼자 남아 언젠가 주인이 돌아올 거라 믿으면서 식어버린 온기를 찾아 방구석을 헤매는 너 자신이 너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라고. 이 모든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건 관계의 사형선고를 확인하는 게 아니야. 그건 너에게 씌워졌던 헛된 희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를 끊어낼 열쇠를 발견하는 것과 같아. 고통스럽지. 당연히 아파.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겠지. 하지만 그 찢어지는 고통의 끝에는 진짜 자유가 있어. 더 이상 그녀의 기분에 내 하루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지 않을 자유. 더 이상 답장 없는 카톡창을 보며 내 가치를 의심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짜 너 자신으로 다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 말이야. 그 고통스러운 진실만이 너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 모든 끔찍한 신호들을 확인했다고 치자. 판은 이미 기울었고 게임은 거의 끝났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뭘까?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질문에 매달려 있었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 그녀가 원하는 건 뭘까? 이 모든 질문들의 화살표는 전부 그녀를 향해 있었지. 하지만 내가 그녀를 쳐다보던 시선을 멈추고 처음으로 거울 속에 비친 내 자신을 똑바로 마주한 순간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어. 문제의 본질이 그녀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때부터 나는 스스로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어. 너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 나는 왜 거절당하는 것을 이렇게 병적으로 두려워했나? 나는 왜 나를 갉아먹는 이 애매한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발버둥 쳤나?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나는 왜 내 자신의 행복보다 나를 더 이상 원하지도 않는 그녀의 감정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나?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그녀에게 있지 않았어. 전부 내 안에 있었지. 나는 그녀의 인정과 사랑을 통해 내 가치를 증명받으려고 했던 거야. 그녀가 나를 사랑해주는 것이 내가 괜찮은 남자라는 유일한 증거라고 믿었던 거지.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 내 자존감을 그녀에게 저당 잡힌 채 제발 나를 가치 있게 여겨달라고 애원하는 구걸이었을 뿐이야.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단 하나의 강철 같은 진실이 있어. 너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 그건 신의 영역이야. 하지만 넌 100% 통제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지. 바로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나 자신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녀가 날 떠나는 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그 사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건 오롯이 내 몫이지. 문제의 초점을 그녀에게서 내게로 돌리는 순간 넌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게 돼. 너는 네 삶의 다음 챕터를 쓸 힘을 가진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 모든 걸 인정하고 손을 놓는 순간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어. 내 삶의 큰 일부였던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기분이었지. 그 공허함, 그 지독한 외로움. 아마 너도 그게 가장 두려울 거야. 근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알아? 그 텅 비어버린 시간이 사실은 나한테 온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거야. 우리는 관계 속에서, 특히 나 혼자 애쓰는 관계 속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그녀의 남자친구라는 역할에만 충실했어. 그러다 보니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게 돼. 뭘 할 때 즐거웠는지, 어떤 농담에 웃음이 터졌는지, 혼자 있을 땐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오직 그녀의 기분, 그녀의 반응에만 촉각을 곤두쓰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지. 그녀가 떠나고 찾아온 그 혼자만의 시간은 바로 그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었어.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나는 억지로라도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했어. 먼지 쌓인 기타를 꺼내서 손가락 아프게 코드를 잡아보기도 하고, 한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놈들 불러서 쿠다라나이 농담 따먹기나 하면서 밤새 술을 마시기도 했지.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내가 웃고 싶을 때 웃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갔어.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한 시간들로 그 텅 빈 구멍을 조금씩 채워나가다 보니 문득 깨달음이 오더라. 아, 내가 이전의 관계에서 얼마나 나 자신을 버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아픈 경험 덕분에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랑이 뭔지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더라고. 사랑은 불안이 아니라 확신이어야 하고,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하며, 구걸이 아니라 서로 동등한 존중 위에서 피어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걸. 과거의 상처는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다음 사랑을 더 잘 해낼 수 있도록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예방주사였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 그 시간은 네가 다음번엔 진짜 건강하고 멋진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가장 소중한 트레이닝의 시간이 될 테니까. 형제들, 솔직히 말할게. 우리는 사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그녀의 눈빛에서, 말투에서, 그 차가운 침묵 속에서. 다만 인정하기가 무서워서, 혼자가 되기가 두려워서 스스로를 속여온 거지. 괜찮아질 거야 라는 희망 고문에 스스로를 내던지면서 말이야. 그녀가 애매하게 관계를 끊지 않는 건 어쩌면 그녀의 이기심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애매한 관계 속에 나 자신을 방치한 건 결국 우리 자신이야. 그 한 통 오지 않는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어쩌다 온 단답형 메시지 하나에 온 세상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그 지옥 같은 감정에 널뛰기.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결국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게 되더라.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걸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 이미 넌 너 자신이 아니게 된 거야. 형제들이여, 진짜로 말하고 싶어. 우린 혼자가 아니야. 이 지긋지긋한 감정 소모, 이 끝없는 눈치 보기, 이 갉아먹히는 자존감. 이걸 겪은 남자들이 대한민국에, 이 세상에 정말 많아.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쿨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난 이 공간이 그냥 영상 보고 끝인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여긴 우리들의 베이스 캠프야. 상처받고 지친 남자들이 잠시 쉬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등을 두드려주는 그런 곳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얘기든 부끄러워하지 말고 용기 내서 댓글에 내 이야기를 남겨줘.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고 함께할게. 이제 그만할 시간이야. 감정 낭비, 시간 낭비,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을 낭비하는 짓. 상처받았다고 해서 네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사랑에 실패했다고 해서 네 가치가 사라지는 건 더더욱 아니야. 이제 다시 일어날 시간이야. 우리의 목표는 이제 더 이상 사랑받는 남자가 아니야. 우리의 목표는 누가 감히 우리를 함부로 대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남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위대한 변화의 첫걸음, 그 약속의 증표가 바로 여기 있는 구독 버튼이야. 이 버튼을 누르는 건 그냥 채널 하나를 추가하는 게 아니야. 이건 과거의 너와 작별하고 너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동참하겠다는 너 스스로와의 약속이야. 이제 진짜 시작할 시간이야.